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과연 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출마 계기라든가 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비되는 성과를 가진 후보는 우리 당에서 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도 공장 생활을 7년 동안 했다며 경기지사로서 성과도 이 전 대표에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인터뷰는 이날 오후 대선 캠프를 차린 서울 여의도 대합빌딩에서 1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일문일답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고심하다가 결정을 했다. 원래는 대통령이 복귀하실 것으로 봤는데 파면 결정이 나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윤 전 대통령께 임명해 주셨는데 사표를 내게 됐다고 전화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대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와의 상대적 대비에 있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개발한 대장동은 30만 평이 안 되는데 내가 경기도지사 때 개발한 판교 신도시는 400만 평 가까이 된다. 도지사 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단지는 120만 평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런 부패 문제가 없었다. 나는 물론 내 측근 중에 감옥 간 사람도 없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데 나도 공장 생활을 7년 동안 했다. 나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뜨겁게 활동했다. 나보다 낮은 곳에서 뜨거웠던 정치인이 있었을까? 우파 색채가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중도층이 문제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선 내 지지도가 가장 앞서 있다. 국민의힘 반대편이나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이 중도층 내지 상대편이다. 그런데 나는 공장 노동자에서 도지사까지 해봤다. 나나 아내, 형님, 동생 모두 노조활동을 했다. 노동계와 소통이 가능하다. 또 아내는 전남 순천 사람이고 순천여고를 나왔다. 우리 당의 전통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저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탄핵에 반대했는데 찬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민주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건 다르다고 본다. 민주당은 정략적 관점에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처럼 당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당연한 거지요.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사상과 이념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 전 대표는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그에 의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탄핵 국면에서 뻥튀기가 됐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국민 중 상당수가
계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을 한 건데요.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할 때 그런 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대행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이분이 지지도가 높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후보로 모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 제가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내가 먼저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이재명은 내가 단일 후보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유통일당에 몸담고 거리집회에 강성 발언을 했다는데 라는 질문에 과거 운동권에 있을 때는 그보다 더 발언을 세게 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그 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다. 그렇죠? 김문수 전 장관은 좌에서 우로 전향하신 사람이죠. 지금도 과거 장애 집회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묻는다면 생각이 그대로라면 거기 있지 여기에 있겠느냐 답하겠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한다.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언론이 부담스럽다고 언론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대화하겠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도의회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지만 대화를 통해 무상급식 등을 타협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저는 상당히 온건한 대화주의자다. 출마 선언에서 체제전쟁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북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위장한 반체제 세력에 대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요. 민주당이라고 모두 자유민주주의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이 민주당에도 말이죠. 정상적인 그 진보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이 말이죠. 부정선거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이거. 예? 김무수 장관도 부정선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자가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질문을 안 했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도. 예? 핵심 정책 공약은 뭔가?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 일자리 정책이 1번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한국 자본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죠? 저는 투자 유치 경험이 풍부하다. 또 기업이 청년들을 공채로 뽑을 경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장려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지사 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착공까지 책임졌던 다양한 인프라 투자로 일반 시민생활 편의도 개선하려 한다. 출마 선언 후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방문했는데 저는 전태일 정신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 전태일은 자기 임금을 올린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다. 시다, 견습공과 여공 같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자기만 챙기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노조활동이 아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은 12%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88%의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노동 문제와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하겠다. 노사 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들도 토론에 부를 거다. 노동 문제는 모두 같이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집무실을 용산에 둘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을 때 보니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참 옹색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여러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시위를 하다가 제적이 됐지요. 1980년대 혁명을 하겠다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간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이 됐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2번을 지냈고요.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잇따라 기용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